안녕하세요. 오늘 알약의 약사 이용준입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다른 건 몰라도 오마비 정도는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약국에서도 일하다 보면 왜 먹는지는 몰라도 주변에서 좋다더라 하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는 매일 챙겨 먹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를 못 봤다면 그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잘못 복용하면 돈, 시간, 건강까지 모두 낭비할 수 있고 심지어 일부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는 의약품과 같이 복용하면 몸에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오마비의 올바른 복용법과 피해야 하는 약물, 그리고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제품들까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메가3 공복에 복용하면 효과가 떨어진다. 약국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오메가3를 별 생각 없이 공복에 복용하시거나 공복에 섭취하면 더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부분은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공복에 복용하시다 보니까 나중에 따로 먹기가 번거로워서 한꺼번에 공복에 같이 드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오메가3는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식사 후에 복용해야지 체내 흡수가 원활하게 됩니다. 특히 지방이 포함된 식사를 할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흡수율이 3배까지 증가한다고 하는 연구도 있으니까 꼭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메가3의 대표적인 효능은 혈행 개선, 안구 건조 개선, 염증 감소, 혈압 감소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만병통치약 같은데 사실 제대로 된 효과를 보려면은 적어도 2000mg, 3000mg 이상의 드셔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드시는 분들이라면 EPA랑 DHA 합이 1000mg 내외라면 적당하고요. 혈행 개선이나 안구 건조, 염증 감소를 위해서라면 2000mg, 그리고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먹는다면 3000mg으로 복용하시면 됩니다. 3000mg 이상 복용 시에는 혈압이 4.5 정도 감소할 수 있으니까 혈압약을 이미 복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혈압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메가3는 피를 묽게 하기 때문에 이미 항혈전제나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혈이 안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해서 복용을 피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될까요? 약국에도 너무 많은 제품들이 있고 인터넷에도 너무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저는 보통 5가지 정도의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적당히 만족하고 있는 제품이 저는 한미 오메가3 맥스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5가지 기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함량이 충분해야 하는데 EPA랑 DHA 합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900mg 정도 되고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 정도 복용해서 하루에 1800mg 정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충분히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용량이고요. 그리고 오메가3의 형태, 그리고 원료의 순도, 추출 공법, 부가 성분의 기준에 있어서까지 알테지 형태이면서 독일의 KD 파마 원료를 쓰고 좋은 초임계 공법을 이용했고 산패 방지를 위해서 비타민 E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저는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기준으로만 선택해도 충분히 오메가3를 괜찮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복용하고 있는 제품이 있다면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그네슘, 칼슘과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반감된다. 지금 저는 오마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오마비만큼 유명한 그 조합이 또 있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이렇게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과 마그네슘 함께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흡수율이 좀 떨어지는 복용법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위에서 위산과 만나서 소화되면서 소장에서 동일한 수송 경로를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 두 미네랄을 동시에 섭취할 경우에는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국제 영양학회지에 따르면은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께 복용했을 때 칼슘의 흡수율이 약 30% 정도 감소한다고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석적으로는 아침에 칼슘과 비타민 D, 저녁에는 마그네슘을 복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복합 제품으로 나오기도 하고 여러 번 나눠서 복용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 현재 상황에 따라서 칼슘을 복용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은 마그네슘을 아침 저녁으로 그냥 복용을 하시고요. 칼슘을 같이 복용하시는데 번거롭지만 흡수율을 위해서 나눠서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칼슘, 저녁에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됩니다. 이것저것 귀찮고 그냥 한꺼번에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녁에 같이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흡수율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복용 시에 주의할 점으로 마그네슘은 우리 몸속에서 일부 항생제랑 같이 복용했을 때 흡수를 좀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드름 항생제로 많이 쓰이는 미노신, 미노사이클린이나 방광염에 자주 쓰이는 시프로플록사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퀴놀론계 혹은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를 복용할 때는 마그네슘, 칼슘, 아연과 같은 금속이온들은 적어도 2시간 간격은 두고 복용하셔야 합니다. 마그네슘도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국내에서 약국에서 유통되는 마그네슘은 주로 산화 마그네슘 그리고 글리세로 인산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주로 약국에서 알약 형태의 제품으로 유통이 되고 글리세로 인산 마그네슘은 앰플 형태로 유통이 됩니다. 두 마그네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흡수율입니다. 글리세로 인산 마그네슘이 산화 마그네슘보다 약 4배에서 5배 정도 흡수가 더 잘 됩니다. 흡수율이 좋은 만큼 가격도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복용 중인 마그네슘 제품은 유한양행의 마그비스피드 더블 액션입니다. 이 제품은 앰플 형태로 되어 있어서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맛도 있어서 저는 매우 선호합니다. 다만 아쉬운 건 가격인데 낱개로도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일주일치라도 좀 낱개로 드셔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비타민 B군, 밤에 먹으면 오히려 피곤해진다. B맥스, 임페타민, 벤포벨 시리즈로 우리에게 익숙한 비타민 B군 영양제는 보통 피로회복, 그다음에 신경통, 손발 저림, 눈 피로 등의 개선을 위해서 복용하게 되죠. 그래서 주로 활동하는 낮 시간 점심때 식후에 복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비타민 B군 중에서도 비타민 B3, 나이아신, 비타민 B6, 피리독신 때문에 위장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을 조금 방지해주고 흡수도 잘 되게 해주는 산화 마그네슘이 꼭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산화 마그네슘이 없으면은 속도 좀 안 좋고 흡수가 잘 안 되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간혹 비타민 B군 영양제를 밤에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밤에 에너지 대사가 촉진돼서 숙면에 좀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B군도 항경련제, 그리고 파킨슨병 치료제, 항암제와 같은 약물들과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변에 해당 약물들을 좀 복용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뇨병 환자라면 비타민 B12 꼭 복용하셔야 하고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 번쯤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12 때문에 비타민 B군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공복에 먹었을 때 흡수가 훨씬 잘 되기 때문에 본인의 목적에 맞게 좀 유연하게 복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 B군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종합 영양제에도 포함되기도 하고 여기저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영양제를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는 건 아닌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기준이 되는 표를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복용 중인 비타민 B군 제품은 비맥스 Z입니다. 아까 마그네슘에서 소개해드린 마그비스피드에도 사실 비타민 B군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부 겹치기는 하는데 위장장애 같은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니라면 같이 복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비타민 B군 제품을 고를 때는 고함량인지 활성형인지 정도만 체크하셔도 좋은 제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메가3나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진짜 효과가 있나 싶을 때가 있는데 저는 이 B맥스 Z를 복용하면서 확실히 피로감도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도 좀 가볍고 하는 걸 좀 느꼈어요. 특히 활성형 비타민 B군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좀 몸에 빠르게 활용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혹시라도 좀 낮은 함량이나 비활성형 제품을 복용 중이시라면 이번 기회에 한 번쯤 바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B군 혹시 잘못 복용하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영양제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요. 같은 영양제를 먹어도 올바르게 복용해야 진짜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사람에게 100%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강 정보는 없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객관적인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전문가랑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안 먹는 것보단 낫겠지, 나중에 병원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손해를 안 보고 합리적으로 더 건강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처음에는 조금 귀찮아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정보와 지식들을 오늘 알약을 통해서 하나씩 쌓아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직접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알약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